자, 여러분들 11월 14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면 오전만 해도 좀 반등을 시도했거든요. 삼성전자도 한 1%, 2% 정도 반등을 해서 야, 이제 좀 괜찮아질라나 싶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갑자기 계단식 하락이 나오더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종가상 결국에 4만전자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1%나 뺐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던진 거죠. 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4만전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적 가격이냐면 2020년도 때 기록을 했던 4만전자가 지금 21년도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21년, 22년, 2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말에 24년 말에 결국에는 4만전자를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수급이 너무 안 좋고 국장 지금 연일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있고 그 욕이 자꾸 정치 댓글로만 너무 달리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댓글에 좀 정치적인 댓글 좀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달리는 것 같은데 어지럽습니다. 너무 그런 댓글만 달리면 어지러우니까 주식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식인들 주식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옵션 만기일날 이렇게 좀 지수는 흔들림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코스닥도 마지막에 크게 밀리면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전에 저점까지 딱 붙여놨어요. 야, 이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언제든지 내일 또 간밤에 미국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언제든지 뚫고 내려갈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차트거든요. 지금쯤이면 이제 슬슬 낙주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마음처럼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번 더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선뜻 지금이 무조건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런데 오늘 못 참고 종가에 4만전자의 일부 조금 매수했습니다. 아주 조금. 여러분들 그냥 컨텐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뭐 따라사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삼성전자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동시호가에 설마 진짜 4만전자로 끝낸다고 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소액만 샀어요. 소액만. 그래서 이것도 좀만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할 예정이고. 자, 오늘 시황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수급이 지수만 보면은 다 무너진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애들은 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본 거 뭐 있습니까? 계속 본 거. 조선, 우주, 원전, 그죠? 조선, 우주, 원전 봤어요. 그 셋이 오늘 제일 셌어요. 플러스 알파 한다면은 전력기기 정도? 전력기기 정도 움직였고 화장품은 세게 무너졌습니다. 좀 이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오션이 보시면은 야, 어제 조정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 오늘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에 붙여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조선 쪽은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어제 하락은 은행이나 연기금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실 가지고 있었던 재료, 호재, 기대감 이런 것들은 훼손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급락폭이 조금만 주춤거리니까 바로 이렇게 주도 테마, 주도 섹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주도 테마에서 물리고 뭐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주도 테마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런 식의 흐름 때문이에요. 지수 반등 나온 것도 아닌데 또 나올 땐 세게 나오잖아. 그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1선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 삼성중공업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쪽에서도 뭐 장중에 변동성이 괜찮게 나왔어요. HVM, AP 위성, 루미르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좀 들어왔어요. 어디로? 약간 이런 또 투자 쪽, 창투사 이런 애들이 그쪽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먼저 움직였던 벤처 투자가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먼저 움직였죠. 요 애들이 먼저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각이 됐던 게 아주아이비 투자가 두 번 연속 상한가를 갔네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또 그렇고 이번에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우주 쪽이 좀 묻으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커미드의 자회사가 스페이스X와 뭐 협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주 쪽도 확실히 그 내에서 계속 관련주 찾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지금 완전 분위기가 대조되죠. 삼성전자 계속 신저가, 현대차 너무 안 좋고 뭐 다 2차 전지도 그냥 그렇고 다 안 좋은데 계속 가는 애들은 우주, 항공
조선, 그죠? 전력기기도 일부 차별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야, 이것도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 몇 퍼센트나 오른 거야, 그죠? 이것도 상승폭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거의 50% 급등이 나오면서 주도 테마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쪽과 조선 쪽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할까 하시는 분들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애들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 구간이나 아니면 좀 덜 오른 애들 순환매 관점에서 기간 조정 구간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 쪽도 마찬가지. 조선 쪽도 이대로 다이렉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원전 쪽도 오랜만에, 원전이 항상 갈려다가 말고 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웬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무거운 친구가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습니다. 전고점 여기 살짝 돌파를 하면서 8%나 상승을 했고요. 우리 이전에 체코 원전 수주 갭 띄우고 피레침 꽂은 날, 이날 많이 아픈 사람 많았죠. 자, 요때 요 장대 음봉을 거의 절반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나쁘진 않죠. 수급도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 그래서 원전 쪽의 추이도 지금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미국 눈치 너무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마이웨이식으로 키맞추기 형태로 뒤늦게라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BHI도 오늘 굉장히 양음양으로 강한 슈팅이 나왔고, 뭐 우진엔텍, 그죠?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다 슈팅이 잘 나왔습니다. 원전 쪽도 당분간은 또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 자리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엔터도 나쁘지 않았고, 엔터가 JYP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갭이 크게 떴고요.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도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약간 거기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좀 이따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보면서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국내 증시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뉴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왕, 소프트뱅크, AI, 슈퍼컴 개발, 소프트뱅크와 함께. 그래서 요거 영상을 봤는데 손정희 회장이 말합니다. 한때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였다. 근데 중간에 팔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죠? 웁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로 그 얘기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이래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프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만약에 홀딩을 했으면 세계 최대의 거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프죠. 예, 그래서 이런 또 소식도 있었고요. 젠슨왕 되게 좀 놀리고 있죠, 표정이. 그러게 내 회사 왜 팔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젠슨왕, AI 새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인간형 로봇도 진척이 예상된다. 그래서 로봇주까지도 마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AI가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AI 북미 동맹으로 이제 계속 중국은 견제할 것이다. 이런 관련된 로드맵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좀 미리 오른 것도 있어서 좀 반응은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곧 미국의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할 것이다. 최고위급 인사고, 하지만 뭐 폴커처럼 뭐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된 소식들도 계속 꾸준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외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이번에 뭐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1,385원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1,405원?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방어가 좀 잘 안 돼요. 이런 시그널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에서는 환율 전망을 4분기 1,385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왜? 대놓고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나라 원화가 망한다 막 이런 식의 전망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높이기가 좀 부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5원으로 전망을 잡은 거 보면은 보수적인 수치가 이 정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는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오전에도 관련주들이 반짝 급등하기도 했었죠. 미국 쪽에서는 양자 쪽도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원자력, 우주, 테슬라 이런 애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쪽 호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유튜브에서. 이번에도 20조 원 미국 해군의 MRO 시장 선점을 할 걸로 기대를 한다.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 빠르게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오늘 전력망 몇몇 종목들이 올랐어요. 뭐 제일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 산일전기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야 전력망 특별법 처리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송전선로 이제 구축 탄력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예정이 되어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가가 어느 정도만 적당히 좀 반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원전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로 늘린다. 트럼프도 원전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유효하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원전주가 움직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상이 잘 통과된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정치 브로커 뭐 명태균 씨가 기사가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8만 원 간다고 아주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공유하고 주식 매수를 조언한 정황이 포착되고 그 새 녹취록을 공개했대요. 또 문제가 되죠. 이런 거는 사전 공모 이런 선취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약간의 신뢰도가 조금 깨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대. 야, 두산 엔더빌리티 가만히 지고 있으면은 6만 원, 7만 원은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도 2020년도에도 야, 이거 최소한 2년 동안 적금 들듯이 놔두면은 7만 원, 8만 원 갈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했거든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아직도 그 2년 전과 주가가 비슷하거든요.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면은 22년도 가격과 지금 전설의 지금 박스권, 우리나라 박스피에 답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이런 기사가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가장 슬픈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아니, 실리콘2가 3분기 영업이익 426억? 잘 나온 거 아닌가? 왜냐면 2분기까지 영업이익 합친 게 620억 정도인데 3분기에만 426억을 벌었대. 그러면은 벌써 올해 3분기까지만 합쳐도 1000억 넘게 영업이익을 낸 거죠. 4분기까지 합치면은 1400억, 1500억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대요. 왜냐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451억이었대. 이것보다 한 30억 적네요. 한 25억. 25억이 하회했어. 6%. 자, 6% 하회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보면은 거의 하한가요. 마이너스 장중에 26% 갔고요. 종가는 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어떤 가격대냐면 올해 5월 한창 화장품 핫할 때 이때 가격 상한가 연속 2번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격까지 단번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PER로 단순 계산 시 한 10배 조금 넘는 거죠. 10배에서 11배. 예상 수익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조금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의 센티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국장에 관련된 센티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다른 화장품주도 많이 하락을 했죠. 다른 화장품주도 뭐 인글루드 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수출 데이터도 조금 꺾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피크아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피크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 센티가 반영이 되면서 거의 하한가처럼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차를 두고 봤을 때 물론 이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다시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조금 정신 차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절대적인 밸류를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계속 뺄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매매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화장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체크한다면은 오늘 일정 정도 추가적으로 볼만한 거, 미국 시장에서 볼만한 거는 뭐 한국 옵션 만기일 끝났으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어제 CPI 나왔죠? 오늘은 PPI 나옵니다. PPI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내일 우리나라 국장 어떻게 대응을 할까, 신저가 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미국장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어려운 시장 정말 쉽지 않은데 또 가는 애들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확실히 돈이 몰리고 있는 주도 테마 내에서만 큰 욕심 없이 매매를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관련해서 트레이딩 리뷰 컨텐츠 좋아해주고 계셔가지고 내일은 우리 명훈이 오랜만에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명훈이랑 트레이딩 리뷰 컨텐츠 이제 내일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정말 디테일하게 최대한 그 과정, 디테일한 관점들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풀어서 좀 새롭게 한번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영상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